소래는 폭우로 유명세를 타면서 수도권에선 손꼽히는 관광지가 됐는데요. 소래라는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는 아시는 분이 별로 없을 겁니다. 최근에 소래 지명이 소선호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소래라는 지명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박일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래포구에 있는 소래 역사박물관입니다. 2층 한켠에 소래라는 지명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이 있습니다. 삼국시대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백제 정벌을 위해 온 곳이라고 해서 소래로 불린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소래라는 이름을 가진 또 한 곳, 바로 소래산입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안내판은 전해오는 이야기라며 비슷한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백제 정벌을 위해 온 당나라 장수 소정방의 소자와 그가 출병한 중국의 레주의 레자를 합쳐 소래가 됐다는 겁니다. 소정방이 이제 당나라에서 이제 여기 이제 신라 나당연합고 이제 공격하기 위해서 왔다가 이 산에서 이제 머물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정방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소래산이라고 이제 이런 유래가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정방과 이곳 소래와의 관계는 그저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일 뿐 이를 뒷받침할 어떤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 삼국사기 신라 본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태자 범민이 덕물도, 현재 덕적도에서 소정방을 맞이했고 소정방이 범민에게 자신이 백제의 남쪽으로 가서 신라군과 함께 백제 의자왕의 도성을 격파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결국 삼국사기에 따르면 소정방이 온 곳은 덕적도이고 상륙한 곳은 이곳 소래가 아니라 백제의 남쪽, 그러니까 지금의 금강 하구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소래의 어원에 대한 학계의 또 다른 이야기는 다시 소래산으로 갑니다. 소래산의 높이는 해발 299m, 바닷가인 이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해서 언어학계에서는 높다는 뜻을 가진 순수 한국말인 수리가 변해 소래가 됐다는 분석이 유력하게 제기됩니다. 산이 높다는 뜻을 가진 거예요, 수리가. 높은 산이라는 뜻의 소래산이 그 동네 이름 돼서 소래가 된 거예요. 이처럼 소래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근 소래의 지명은 소정방이 아니라 소선호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인터넷 매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백제를 건국한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이자 고구려 주몽의 둘째 부인인 소선호. 소선호와 소래가 관계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곳 문학산에서 시작됩니다. 만약에 비류와 소선호가 이곳에 와서 정말 대업을 도모했다면 소선호와 관련된 흔적들이 주변에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시설로 묶여있다 지난해 개방된 문학산. 기지가 들어오기 전 1960년대만 해도 정상엔 봉화대가 있었고 비류정이라는 우물이 있었다고 전해지지만 현재는 흔적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군대가 산 정상에 대공포를 설치하면서 10m가량 깎아냈기 때문입니다. 문학산이 그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10m 이상이 삭토가 됐어요. 평탄화시키면서 평탄화 작업을 하면서 이게 진짜 비류가 여기 나라를 세웠는지 소선호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고고학적인 증거가 나타나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근데 지표조사에서 백제 초기 관련된 그 토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문학산 주변에도 삼국시대 유물이 나온 바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발굴 사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비류와 문학산과의 관계를 뒷받침할 유물들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큽니다. 어딘가 있을지 어떠한 모습이었던 산성의 원형을 한번 찾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심도 깊은 조사를 이룬 다음에 그것이 먼저 첫 순서일 것 같습니다. 비류와 함께 소선호를 내세우는 이유는 바로 인천의 옛 지명 때문입니다. 조선왕조 지리지에는 인천의 고구려 때 지명이 매소홀이고 이후 신라 때 소성으로 바뀌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소자가 소선호의 소자와 같다는 겁니다. 소송이라는 것은 270년 전서부터 그분이 소송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때는 벌써 조선시대에는 썼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소래 주변의 지명에서 찾습니다. 소래를 중심으로 2, 3km 내에 주술적인 성격의 지명이 많고 이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소소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이 중 한 곳 도림동의 오봉산의 경우 지역 내에서는 태봉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전해온 거는 아주 옛날 사람들이 전해준 말로는 왕자의 태를 묻었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태봉산이라고 한 것 같아요. 소래폭으로 흘러드는 갯골을 매립해 만든 논현공원. 이곳에는 조선 말까지 해안 수비를 맡았던 포대가 남아 있습니다. 옛 이름은 호구포, 호랑이 입이라는 뜻으로 이 또한 주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이쪽을 봤을 때 호랑이, 그렇다 그래서 그 앞에 보이는 데가 대부도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대부도에는 호랑이가 여기서 모양으로 갖춰 있기 때문에 개가 안 된다. 그런 전설도 있어요. 이 밖에 소래 주변에는 나무 등의 제사를 지내는 샤머니즘 성격의 풍속이 많다는 점을 들어 제사장일 가능성이 있는 소소노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소소노가 소래로 왔다는 기록은 아직 발견된 바 없습니다. 또 소소노가 소래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은 기존 사학계 입장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다면 한번 확인은 해봐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만만치 않아서 남동구청이 관련 학술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청은 3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연말까지 소소노 관련 전문 연구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과거의 그 이야기들을 바로 잡을 필요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그 소소노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증 차원의 어떤 학술적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용역은 소래의 유래는 물론이고 지역의 민속 문화를 발굴해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소노의 그림은 한 화가가 그린 상상화입니다. 매우 대중적이고 매력적인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천안과 서울에서는 소소노를 배경으로 해서 뮤지컬도 만들고 문화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의 이번 연구 용역은 학문적인 성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들 간의 소소노 원조 논란의 가능성도 있어서 결과에 더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